네, 정치 돋보기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 오늘도 나왔습니다. 자, 배 부장. 네.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네. 뭐 기세가 아주 등등합니다. 네. 마치 대권을 거의 다 잡은 듯한 네. 기세인데 왜 그런 거죠? 네. 지금 뭐 문재인 대표 말씀하셨듯이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다 치워버리겠다. 네. 대선 주자 다 물러나라. 내가 나간다. 이런 기세인데요. 일단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권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갑니다. 임기 단축으로 맞선 개헌파엔 촛불 민심과 다르다며 철퇴를 휘두릅니다. 국민의당과 비박, 비문이 추진하는 제3지대는 야합이라고 공격하네요. 박근혜표 정책도 모두 갈아엎자고 합니다. 하지만 선거법은 입맛에 맞게 빨리 고치자고 하네요. 대선 8부 능선을 넘었다 생각했는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조기 귀국을 예고하며 막아섭니다. 개헌파는 기다렸다는 듯 모여들고 이재명, 박원순 시장도 뒷덜미를 잡는데 문 전 대표 대세론을 앞세워 청와대 입성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배 부장이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여론 지지도 가장 높고 뭐 네. 좋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한 세 가지 좀 있다던데 그게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 세 가지를 꼽는다면 일단 개헌과 제3지대, 두 번째는 반기문, 세 번째는 이 반문 정서 본인의 세 가지입니다. 문제군요. 예. 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세 가지를 그럼 이 대선 때까지 하나하나 뇌관을 제거하면서 네. 그래서 자기가 청와대로 입성하는 길을 활짝 열겠다고 하는 게 요즘 문재인 전 대표와 친문 진영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짚어봅시다. 이거 네. 개헌과 제3시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인가요? 일단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이 개헌이란 게 정파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 오염된 야합일 뿐이다. 네. 이거는 박근혜 정권 연장하기 위한 야합일 뿐이다. 이런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래서 개헌 주장했었죠, 옛날엔. 옛날엔 다 했지만 지금 네. 그 필요 없다. 무조건 이 야합으로 몰아붙이는데 이 문제는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헌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야합론이 촛불 민심에서 먹히긴 했는데 확실하게 먹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 자꾸 개헌론에 이 밀리다 보면 기득권 이미지에 그렇죠. 부딪힐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2차 전략이란 게 바로 개헌 내가 반대 안 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없지 않냐. 그래서 선거제도부터 고치든가 네. 아니면은 이 대선 이후에 공약 걸고 하자. 이런 식의 이 우회로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어차피 대선 끝나면 개헌 얘기 흐지부지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개헌의 힘만 빼놓으면 네네. 제3지대는 어차피 힘 저절로 빠진다. 개헌과 제3지대라는 게 거의 조금 같이 맞물려 있는 있죠. 거죠. 네.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를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 개헌론만 빼놓으면은 나머지는 국민의당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호남 민심 네, 대신으로 알겠습니다. 공격을 하고 나머지 비박들은 박근혜 정권 연장, 그다음에 손학규 전 대표는 이 비박을 돕는 노욕의 정치인 이렇게 몰아붙이면 네, 알겠습니다. 끝난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 그 반기문 공작 작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이미 들어가 있죠. 아. 일단 낙인 찍기, 그 다음에 검증 공세. 그런데 네. 낙인 찍기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이 박근혜 아바타다. 아, 딱 찍고 들어갔고 두 번째는 전혀 변하지 않는 수구 보수 세력이다. 네네. 어차피 똑같다. 이렇게 찍고 들어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이 사람 깨끗하지 않고 능력 없는 사람이다. 네. 친미주의자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 과거에 10년 전에 우리가 당신 뭐 했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같은 진영이 있지 않았습니까? 같은 그때는? 진영이 네. 있었으니까 어차피 다 아니까 까면은 당신 죽어라는 아. 걸 계속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던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반 총장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이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네.
만약 반 총장이 이거를 극복만 해내면 오히려 이게 역풍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반드시 먹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반문 정서. 네. 본인의 문제이긴 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일 큰 것 같아요. 숙제죠. 네. 반문 정서 이거는 뭐 어떤 감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안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안보 불안감 네.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솔직히 말하면 뭐 안보 측면은 지금 뭐 말을 한다고 해서 먹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반문 정서 극복의 제1 전략은 전략이 아니라 힘인 것 같아요. 아, 밀어붙이자. 지지율 이렇게 강하고 대세론으로 해서 누구 대안이 있느냐 그 타겟팅은 바로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당신들 나 이외에 누구 있어? 라는 거죠. 힘으로 밀어붙이면 어차피 넘어온다. 호남은 반문도 있지만 정권 교체가 더 강하다. 결국 호남에서만 먹으면 국민의당도 넘어오고 충청도, 중도 진영 다 넘어오게 돼 있다. 네네. 이런 건데 이거의 약점이라는 게 다 대세론의 약점은 또 국민들도 알지 않습니까? 네네. 이회창, 이인재 대세론 후보 두세 달 만에 꺾였습니다. 네네. 뭐 마지막에 한 달 만에 꺾였다는 얘기도 있죠. 그런 거는 뭐냐? 다 기득권 이미지, 네. 그다음에 독선적 이미지, 낮은 확장성.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한테도 씌워져 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이미지를 문재인 후보가 탈피하지 못하면 대세론이 반드시 먹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그렇게 득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려도 할 줄 알았지만 녹색 바람에 완전히 넘어갔죠. 그걸 딱 한 달이었습니다. 그걸 반면 교사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맞습니다. 듭니다. 네, 배 부장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